안녕하세요. 렛미스터디 공부 좀 하자의 별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제2편 건축관계법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화 구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건축물 내부를 방화 벽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의 확산을 제한하고 연기의 확산을 제한을 하며 소화 작업 및 피난 시간을 일정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밑에 예상 문제 보시게 되시면 소화 작업 및 구조 시간을 일정 시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조 시간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피난 시간을 일정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래의 지하층에 관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는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요. 위에서부터 지붕틀, 보호, 기둥, 바닥, 주계단, 내력벽 순서대로 그림을 보고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건축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개축이랑 재축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개축은 일부러 철거를 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며 재축 같은 경우는 재해에 의해서 멸시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내용과 여기서 보시면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며 지붕 틀 같은 경우는 한옥에서 석가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계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계단 부분 조금 주의해서 봐주실게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다가구 주택 간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여기 또 나왔죠.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한번 보실게요. 외부 계단, 우계 계단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호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고 한옥에서 석가래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건축물 외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요 다가구 주택 내용과 미관지구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요거 대수선은 꼭 문제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구조 보시면 내화 구조랑 방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내화 구조는 견디는 인내할 때 내자 써서 견디는 성능 구조이고 방화 구조는 방지, 방어, 제어 이런 느낌인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방화 구조라고 합니다. 면적의 산정 한번 보실게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평 투영 면적은 하늘에서 건물 아래로 내려봤었을 때 보이는 면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닥 면적 또한 하늘에서 봤었을 때 각 층 또는 그 일부 벽, 기둥, 기타 이외에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층에 그냥 그 나눠진 부분을 위에서 봤었을 때의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연면적 같은 경우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고요. 건폐율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용적률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입니다. 건폐율이랑 용적률에 대해서 이런 뜻이 잘못 연결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요거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산정에서 제외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의 경우에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넘으면 전부를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층수 산정의 원칙은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4m마다 층으로 산정한다는 거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지하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는 높이에는 산정이 되지만 8분의 1 이하의 경우에는 층수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주의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상 문제 보시면은 영화관이랑 문화시설이 있는데 영화관은 4층이고 문화시설은 8층이라고 했었을 때 건물은 몇 층이냐고 했는데 많은 층을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8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화 구획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화구획은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기 및 화염의 확산을 방지를 위한 구획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화구획의 기준은 문제에 항상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에 의해 방화구획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층 이하의 층은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고 11층 이상은 200m마다, 내장재가 불연재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한다고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층 이상은 아무래도 건물이 높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좁은 구역마다 방화 구획을 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견딜 수 있는 내장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하고, 거기에서 또 스프링클러나 소화 설비가 되어 있으면 불을 자동적으로 끌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배 이내마다 구획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시고요. 밑에 예상 문제 보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구획 구분의 구조 먼저 보고 예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구획 구분의 구조는 내화 구조의 바닥, 벽, 그리고 각종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서 아파트로서 4층 이상 2층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 공간과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피는 어쨌든 구조를 받기 위해서 대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과 불이 번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구획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따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예상 문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내화 구조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의 12층 건물의 12층의 방화구획 개수로 나와 있는데, 11층부터는 저희가 200m마다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저희가 화재로 인해서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3배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 곱하기 3, 전체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였기 때문에 10,000제곱미터에서 200 곱하기 3을 나눠주면 16점 얼마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소방시설이나 소방기구 같은 경우는 빈틈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소방 일에 대해서 화재가 났었을 때 다 불을 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없이 올림으로 계산을 해서 17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불연재로 되어 있으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12층 건물에 12층 방화 구획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랑 다른 건 여기는 불연재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불연재인 경우에는 불이 조금 덜 타기 때문에 500제곱미터마다 저희가 구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서 10,000제곱미터에서 500 곱하기 3을 나눠주면 6점 얼마가 나오지만, 소방은 빈틈없이 저희가 모든 곳을 다 아울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림으로 계산해서 7개가 답입니다. 요 문제 아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풀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화구획의 구조 나와 있는데요. 바닥 및 벽은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문은 갑종 방화문, 그리고 자동 방화 셔터도 포함이 되는 구조여야 하며,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하며, 배정관 관통 시에는 한국산업표준 및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 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를 메울 것, 환기 난방, 냉방의 풍도와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댐퍼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밑에서 보시면 바닥 및 벽은 내화 구조 문은 을종 방화문 구조여야 한다. 을종이 아니라 갑종 방화문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각종 방화문은 때에 따라 닫힌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닫힌 상태이거나 연기나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하는 것입니다. 방화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갑종이랑 을종이 있어요. 갑종은 열을 차단을 할 수는 없지만 화염이나 불꽃을 1시간 이상 차단을 해줘야 하고, 열은 30분 이상 차단을 해줘야 하는 것을 갑종 방화문이라고 하고, 을종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열을 차단을 할 수 없지만 화염이나 불꽃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차단을 해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을 을종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구조는 언제나 닫힌 상태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고, 철물은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철물이 만약 열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노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 셔터를 보시게 되면 피난상 유효한 각종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만,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만약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화 셔터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일체형 셔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설치하는 것이고요. 셔터는 화재 발생 시에 연기 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가 가능한 것이고, 열 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화문이랑 방화 셔터는 같이 설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셔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요거에 좀 헷갈리지 않도록 공부하실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 기준은 비상구 유도등 또는 비상구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 부분은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하고, 출입구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너비는 0.9m 이상,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체형 셔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예상 문제 나와 있는데요. 각종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설치하는 게 셔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유효 너비는 1m 이상, 유효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왔지만, 너비는 0.9m 이상이고 유효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주의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길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아마 외우실 거는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공부지만 그래도 외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므로 한 번 더 주의해서 공부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